어느 20대 남자의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 달 읽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 읽는 밤의 진행자 달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인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쇼킹한 시 하나가 조금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이제 사랑과 관련된 시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전 보통의 존재와 같은 좀 뭔가 저의 이야기, 달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꼭 가슴에 안고 저와 함께 오늘의 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랑 카테고리의 시를 읽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보면 되게 쇼킹한, 하지만 제가 이 시집에서 인상 깊었던 시를 꼽으라면 이 시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지 시를 한번 읽고 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집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몸 파는 년 중에 시집 사는 년은 너밖에 없을 것이라는 언니의 빗꿈에도 미자는 묵묵히 시집을 읽었다. 몸 파는 년 중에 시집 가는 년은 있어도 시집을 읽는 년은 나밖에 없다. 문장을 묵묵히 되새김질한다. 몸 파는 년은 왜 시집을 가면 안 되나 질문을 던진다. 몸 파는 년이 왜 시집을 읽나 질문을 던진다. 그 오래전 명기 중에 명기였다던 황진이도 시를 읊고 난을 쳤다던데 나는 왜 그리할 수 없어요? 너는 기생이 아니라 창녀잖아. 기쁨 주고 돈 받는 것은 무엇 다르냐고. 입 밖으로 기쁨 주는 것과 입 안으로 기쁨 주는 것이 치마폭 위로 돈 받는 것과 치마폭 아래 돈 받는 것이 다르다고 타이른다. 좀 더 재미있게 할까? 이건 너무 밋밋하잖아. 퍼뜩 미자는 정신을 차린다. 문장이 졸아드는 느낌에 남자는 비명을 지른다. 오라버니, 저는 시집이 좋아요. 퍼뜩 남자는 정신을 차린다. 단어가 졸아드는 느낌에 여자는 긴장을 한다. 올려쳐진 뺨 위에 내려쳐진 돈을 받고 시집이 좋단 말이 뺨을 맞을 일이었나 미자는 고민한다. 몸 파는 년한테 시집은 안 돼. 제가 왜 이 시를 읽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렸는지 이제는 조금 아시겠나요? 되게 강렬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창녀, 몸 파는 년,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시대에 다루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젠더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혐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고 이질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전 궁극적인 메시지가 몸 파는 년한테 시집은 안 돼. 뭔가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시집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읽는 시집과 가는 시집. 그거에 대한 어떤 여성의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의 등장,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민감하니까 다루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질적으로, 조금 더 전공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학적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집,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쇼킹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단어 자체가 되게 셌고요. 년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뭔가 그런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도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이 됐던 게 첫 번째 쇼킹함이었고, 두 번째는 가는 시집과 읽는 시집, 뭔가 올려치고 내려치고, 뭔가 좀 옛날에 그 정형적인 시에서 보던 반복되는 어떤 그런 나름의 계속 형태들이 보이면서 좀 현대시적이지만 좀 옛날의 시의 느낌이 나는 좀 그런 운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이 화자가 미자라는 이름의 화자를 넣었는데 이 이유도 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미자였을까라는 생각, 그런 것들도 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정말 좋았는데 뭔가 이 시집에 있어서 딱 키포인트 하나 딱 시를 꼽으라면 쇼킹했던 건 이 시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집을 되게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줬고, 특히나 이 부분은 혹시나 방송하기 전에도 괜찮을지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것에서 우리가 좀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제가 친구다 보니까 연락을 해서 드렸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고, 뭔가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거에 작가가 의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게 창작자가 내놓고 난 다음에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뭔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조차 옛날과 다르게, 이 시집이 벌써 2년 전에 쓰여졌던 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다르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 시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격적이었던 시집 읽으시면서 아니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다음 시부터는 제가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제가 시를 좀 묶어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달달한 시가 나올 예정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비행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그건 정말 끝까지 나를 데려가. 누군가는 거기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 말해. 얼른 핸들을 돌려야 한다고. 글쎄, 내가 가보니 거긴 아주 먼 우주 같은 곳이야. 나는 빛이 되어 끝없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뒤를 돌아보면 태양은 아주 작지. 내가 없이도 끝없이 우주는 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외딴 별이 될 뿐이야. 나 말곤 모든 게 먼 느낌이야.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 그냥 어깨를 기대게 해주는 거면 충분해. 우리가 키스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날 더 얼어붙게 만들 거야.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 그냥 손을 잡게 해주는 거면 충분해. 우리가 함께 잘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날 더 외롭게 만들 거야.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 그걸로 충분해. 네, 달달한 시죠.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은 크게 두 문장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뭔가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정말 끝까지 나를 데려가는 그 느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좀 쉽사리 하기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난 후에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한테 야 달밤아 너는 좀 생각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의 화자가 혹은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빠져들었던 것 같고, 그러한 의미에서 좋았던 문장이 이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가 반복되는 문장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어떤 느낌이 있어서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 입으로 꼭 말해주고 싶은 문장이어서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는 더 그 압축된,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감정이 더 따뜻하고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 우리가 키스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날 더 얼어붙게 만들 거야. 또 이 문장에서는 뭔가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 연애라는 게 좀 스킨십도 빨리 할 수 있고 뭐 옛날에야 풋풋하게 손잡고 이러면 막 이랬지. 요새야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키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손 잡아줄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른이지만서도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키스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그렇게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을 잡아줄래라고 말을 건네는 이 시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어줄래? 그걸로 충분해. 다음 시입니다. 55쪽 개화라는 제목의 글 속에 있습니다. 비가 왔다고 풀이 죽은 벚꽃아, 아가 지레 슬퍼 마라. 내 만개는 지금이 아니란다. 봄이 오면 내 꽃도 만개하리라. 내게 또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아이야, 정말로 꽃은 핀단다. 내게 온기가 없다면 꽃이 필까? 너 혼자로 온기를 품어 싹낼 수 있을까? 내게 한 품 온기를 전한다. 내 추위를 덜어간단다. 그래서 아이야, 정말로 꽃은 핀단다. 봄이 오면 내 꽃도 만개하리라. 이 시를 보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약간 할머니의 화자가 생각이 되는 아가야, 지레 뭐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뭔가 화자가 되게 나이 드신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가족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 봄, 꽃이 핀단다 라는 게 되게 클리셰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딱 필요한, 이 문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가 사랑하는 취준생 여러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저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고자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봤습니다. 비바람, 시련으로 해석되고 봄, 꽃이 핀다, 뭐 시련을 이겨내서 꽃이 핀다, 되게 뻔한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말들을 아이야, 이런 할머니의 말투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시집에 나왔던 기존의 그런 가족 카테고리의 감정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걱정의 말들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의 목소리로 한 번 다시 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사람들에게 꽃이 필 거라고 좀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혹은 취중생 여러분,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봄이 왔잖아요. 계절이 봄이 온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꼭 꽃을 피워낼 겁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맨 마지막 장에 수록된 시인데요. 페이지가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응원을 담아 라는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시라
한번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늘 점투성이 몸이 싫다고 했죠. 여기저기 박힌 점들을 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대, 나는요, 당신의 그 점을 사랑하는 걸요. 팔목의 작은 점부터 목 뒤의 큰 점까지 이어가면요, 당신은 커다란 별자리가 되는 걸요. 종아리의 세모점부터 허리 뒤의 네모점까지 까만 줄로 이어가면요, 당신은 빛나는 별자리가 되는 걸요. 당신은 늘 멍투성이 몸이 싫다고 했죠. 여기저기 푸른 멍들을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대, 나는요, 당신의 그 멍을 사랑하는 걸요. 팔뚝의 작은 멍부터 겨드랑이의 큰 멍까지 따라가면요, 당신은 커다란 우주가 되는 걸요. 발바닥의 푸른 멍부터 허벅지의 붉은 멍까지 하나하나 따라가면요, 당신은 빛나는 우주가 되는 걸요. 그대는 그런 걸요. 당신의 점도 내겐 별과 같고요. 당신의 멍도 내겐 성운과 같아요. 슬퍼는 말아요, 그대. 당신은 커다란 별자리가 되는 걸요. 당신은 커다란 우주가 되는 걸요. 아름다운 걸요, 그대. 이어가면요, 따라가면요, 이어가면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 시를 처음 읽는 순간부터 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나올 때 마지막에 이 시가 담길까 안 담길까 걱정을 했는데 딱 마지막에 담겨서 활용점정을 이렇게 찍는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것을 은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어떤 걸 의도했던 간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와닿았던 게 이 점을 이으면 별자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점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보이는 약간 단점들, 아니면 내가 느끼는 나의 단점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단점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단점이기 때문에 되게 숨기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그런 당신의 점, 당신이 못나 보이게 생각하는 점까지, 당신의 단점까지 사랑을 한다 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이어갔을 때 하나의 별자리가 되기 때문에 빛나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위로의 말이 되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멍투성이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멍이라는 건 전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좀 어떻게 살다 보니 내가 갖게 된 나의 또 다른 내가 싫어하는 면이라면, 상처는 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흉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점보다도 더 남들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고 숨기고 싶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 멍이란 것도 내 눈에는 우주처럼 보인다는 거. 멍이 되게 파랗잖아요. 보랗고. 그런 것들이 우주라고 연상되는 연상법이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멍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는 마음에 좀 되게 위로의 어떤 슬픔이 담긴 말이 앞설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네거티브한 말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우주라고 표현해주는 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이 되어서 쓴 시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당신을 더 걱정 안 하게 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 동아리 마지막 발표에서도 썼었거든요. 그만큼 좀 저에게 되게 약간 인생시라고 불릴 수 있는 시여서 이 시가 딱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점들, 상처들 다 이어가면요. 별자리가 되고 우주가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저의 시집 영업 영상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좀 에세이와 다르게 시집이다 보니까 시 전체를 다 읽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좀 저 자체도 조금 더 이 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저의 감정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성 작가가 아니라 제 친구 그냥 독립 출판을 해서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성 시인들이 쓴 시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또 다른 독립 출판을 하는 시인들의 책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개인적으로 좀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시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서점에 방문하셔서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인스타도 걸어둘게요. 작가님 많이 홍보 부탁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편 예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학을 다뤄야 되나 다시 에세이를 돌아갈까? 아니면 딴 걸 더 시도해볼까 하다가 요번 한 달은 좀 많은 걸 시도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진짜 조금 많이 색다른 걸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요책, 동요 가사 읽기를 할 건데요. 마침 이게 또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이 낡은 책이 어떤 책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요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음악을 제가 불러드리고 들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옛날에 나 이 동요 즐겨 읽었는데 즐겨 불렀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옛날에 나 이런 동요 한 번쯤 불러왔다 라는 거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 사랑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의 고정적인 멘트하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익어가는 이 밤, 부디 아픈 밤이 아니길 바랄게요. 안녕.